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시장이 네, 어렵네요. 예, 이제 쉽지 않다라는 표현 말고 그냥 어려워요. 뭐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 사이에 뭐 새벽에 발표된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도 그렇다고 네. 하지만 빠질 때 너무 과하지 않나. 뭐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이거는 뭐 빠질 때 하염없이 좀 낙폭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거 뭐 문제되는 것들 없어져도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 똑같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 점점 좀 시장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지루해진다는 분들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약간 좀 믿기 힘들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다가 요즘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불쾌지수. 오늘 서울이 40도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야, 계좌도 힘들고 날씨도 힘들고 저도 이제 그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뒷목에서 이렇게 땀이 쭈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네. 나가서 더운 날씨에 걸으면 습도가 정말 힘든데 지금 시장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을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는 1조 4천억 그리고 선물에서도 지금 1,800억 넘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팔았던 그 규모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호가장이 굉장히 얇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고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우리 개인은 열심히 사는데 기관은 뭐 하나 몰라요. 기관은 지금 소폭 순매수 한 400억 원대 잡히는데 연기금에서 지금 1,200억 원대 매수 우위, 금융투자는 거의 뭐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7억 원의 순매수가 잡히고는 있는데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 펼쳐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10시에서 또 변동성이 한 번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위로 부디 변동성이 좀 발생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워낙 빠져서 뭐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바람인데요. 네. 코스닥도 뭐 1.4%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너무 월화수 반짝 오르고 많을 정도에는 아니잖아요. 아니, 더 저는 올라가잖아요. 조금 이게 턴어라운드 하나 약간 뭐 바닥 짚고 올라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네. 저희가 사실 8월 18일에 지금 세미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로 요거 세미나 할 때쯤 되면은 우리가 막 긴급하게 막 되게 힘들게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오프라인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털어드릴 예정이니까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1부 주식시장 긴급 진단 및 투자 전략, 2부 가장 현명한 ETF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오프라인에서 무료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팀 어벤져스라고 소개를 드릴게요. 박지훈 부장, 이혁진 팀장, 오늘 주인공 또 박현지 과장님까지 함께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ETF 시장 동향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동향 보면 또 시장의 방향성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박현지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느낌이 우리 좀 샤랄라하네요. 오늘. 시장도 좀 우리 그래야 되는데. 힘을 내야죠. 시장도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주에도 저희 되게 막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몇 주째 계속하니까 이제 지치네요. 지칠만 하죠. 왜냐하면 계속 왔다 떨어졌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네. 올라갔다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ETF 투자는 이제 구조를 가져가자가 오늘 사실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구조를 가져가자. 구조. 네. 예측을 하기보다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져가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일종의 만들어드리는 네. 시간을 최초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플랜을 좀 같이 짜는 날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8월 들어오고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ETF가? 네.
전반적으로 ETF를 담당하시고 시장을 보고 계시니까 8월은 뭐 조금 박스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하락보다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바닥 따지는 아. 거. 네. 과장님은 8월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7월보다는 날 거라고 7월보다는 생각하고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금리랑 유가라는 매크로 변수가 가장 큰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래서 유가는 빠지고 있고 금리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 나타나고 있어서 동결 인상이 아니고 동결한다고 얘기가 만약에 픽스가 될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빅테크 실적 발표한 것도 MS나 아마존 같은데 이번에 내용 보시면 뭐 비교적 양호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확인되면서 어쨌든 순환매 기조가 미국에서는 원래는 방어주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최근에 조금 소프트웨어나 이제 눌려 있었던 인터넷주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네. 부분, 국내도 약간 순환매 징조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일부 조금 올라가는 양상이 4일 연속 확인이 됐었죠.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기승전결 레버리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기서 빠진 자금들이 이제 일부 어디로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이제 명확하게 방향성이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너무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포트폴리오 구조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측하지 말고 구조를 만들자.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제 상승과 하락 섹터 한번 쭉 확인을 빠르게 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올라갔죠.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건설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건설주요. 근데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AI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간 좀 퍼포먼스가 좀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면서 결국에 반도체 이외에 이제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연관되어 있는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만 이런 글로벌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규 제가 뒷단에 이미 얘기를 할 건데 신규 상장된 ETF 중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과 연관되어 있는 국내 밸류체인 ETF나 이런 것들도 상장하고 좀 반도체 외로도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하락 쪽 한번 볼까요? 네, 하락 쪽은 원유 빠졌고요. 원유요. 농산물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달러도 이제 좀 빠지면서 달러 강세 기조에서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네. 아무래도 금리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좀 사그러든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제 기타 글로벌 자금들의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된 부분들 확인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추세적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플이 빠졌어요. 애플 빠졌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다 대체적으로 다 이제 잘 갈 때 애플이 좀 못 가고 네. 테슬라 제외하고요. 그리고 약간 반대 디커플링 되는 약간 부분들이 좀 약간씩 그렇죠.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나 빅테크가 빠질 때 애플이 또 올라가고 이런 네네.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추세적 흐름의 일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애플도 캐펙스 투자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상대적인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애플은 방어주는 아닙니다. 네. 엄밀히 따지자면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뭐 이랬습니다. 뭐 방금 비만 치료가 꽤 많이 빠졌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업데이트된 날짜가 이제 14112 실적 발표 전이라서 네. 좋았어요. 네, 어제는 아. 좋았기 때문에 이게 부분이 좀 올라갔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들 관련된 인컴형 ETF, 커버드 콜이나 인컴형 ETF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이외에 AI,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로의 관심도가 이제 좀 높아진 모습도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 ETF들도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대 낙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담고 있는 ETF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되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도 약간 미국이랑 비슷한 추세적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 플랫폼 관련된 주식들, 중국 주식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흐름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락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게임스탑 같은 친구들이 하락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개별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블록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이제 M&A, 이베이 M&A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거절당했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 개별적으로 있어서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IT 쪽 같은 뭐 창업판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7월의 말 정도 이제 CXMT 상장하고 많이 네. 올랐던 것들에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제 빠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신규 ETF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신규 ETF에서의 시사점을 좀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실히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ETF를 많이 출시가 되다가 탑2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이런 것들이 주로 출시되다가 지금은 CPU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네. 조금 피지컬 AI 탑2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같이 탑2로 피지컬 AI 가져가는 탑2에는 네. 가져가는 뭐 그런 ETF들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담고 있는 건설주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까지 출시가 됐어요. 마이티 AI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어쨌든 과거에는 미국이나 글로벌 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출시되던 ETF들이 이제 국내로도 이목이 조금 더 이동을 하는 부분들, 국내에서도 이러한 니시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한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사점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퇴직연금을 겨냥을 해서 나온 혼합형 ETF들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구글 채권 혼합이 하나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지금 나온 플러스에서 SK 하이닉스와 샌드디스크를 섞어놓은 25% 가져가면서 채권이랑 같이, 혼합해놓은 네. 형태의 ETF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국내랑 해외 주식을 섞지는 않고 해외 주식을 섞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 두 개를 섞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플러스에서 나온 거는 SK 하이닉스와 샌드디스크를 조금 최초로 같이 섞어놓은 형태여서 조금 흥미롭다, 이렇게 그러네요.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비슷한 형태의 ETF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그런 섞어서. 식으로 섞거나 뭐 어쨌든 종목과 채권 혼합하는 형태의 ETF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종목들의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채운 상품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사점은 액티브 출시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액티브. ETF. 네, 액티브 ETF들이 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특정 테마나 업종 중심에서 지금은 좀 지수나 코스닥
코스닥 같은 친구들 뭐 아니면 뭐 커버드 콜 액티브 네. 같이 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액티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갈수록 늘어나면서 미국이랑 비슷한 추세적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4% 넘는 하락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사이드카 발동은 안 됐습니다. 사이드카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지금 방금 저희 스튜디오 앞에 네. 어린 한 4살, 3살짜리 꼬마 아이와 네. 엄마가 이제 저희 삼프로TV 구독자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인사를 하면서 네. 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아이 계좌에도 최근에 주식 많이 넣었죠. 남았잖아요. 네. 붐일 때도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셨죠. 아이들 계좌에. 그래서 저 아이가 20살 됐을 때도 좀 웃으려면은 이제 국장 투자를 늘렸던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좀 웃을 만한 시장 환경이 돼야 할 텐데 좀 답답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저희가 읽어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반도체 추가 상승과 과대 낙폭주 중심의 순환매 전망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하반기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장기 투자를 위한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40대 후반이고요. 은퇴 준비까지 하고 싶은 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사연 읽고 있는데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발동이 됐나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힘이 없네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더니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 이거 레버리지가 증거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10분의 1, 굉장한 12분의 1. 네. 변동성의 주범이라고 했었고 우리 박현영 과장님 갑자기 동공이 막 흔들리시는데 네네네. 제가 뭔가 질문을 드릴 것 같아서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시장의 낙폭이 이게 커지는 거는 그게 주범이 아니라는 건지 이게 왜 이러는 건지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이거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또 이렇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한테 변동성 자체는 좀 네.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해석을 했었는데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돈이 좀 안 나오고 있다, 거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어쨌든 다들 팔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죠. 계시거나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괜히 들어갔다가 물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쉽게 못 움직이시는 거고요. 개인분들도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시적으로 항상 보면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네. 개인들이 그렇죠. 팔면 사고 약간 이런 근데 움직임이 그게 수급이니까. 네. 수급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네. 지금 약간 그냥 플랫하게 뭐 어떻게 방향성을 특별히 못 잡고 가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불안 심리라는 게. 이게 그러면은 뭐 또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항상 네. 이벤트 요거 지나면은 또 확인되면서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얘기를 지금 다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뭐 데이터로 물론 증명을 하겠지만 젠슨 호황 CEO의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는 뭐 청사진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시장에서는 그 얘기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좀 부진한 지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 반전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마저도 지금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과 올해 초를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접근을 하시면 실망스러우실 수 그쵸, 있어요. 네. 항상 사람이 되게 약간 과거에 빗대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를 짜서 그냥 쭉 가져가시면서 리밸런싱을 비중 조절을 조금씩 본인이 하시면서 관리를 해 나아가시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도 원래 포트폴리오를 짜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나름대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결론까지 도달을 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6월, 7월 달 쭉 요 표를 보시면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섹터가 원래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기술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7월로 넘어오면서 이제 보시면 방어주의 성격을 지닌 에너지나 금융주들이 좀 올라가고 기술 섹터나 반도체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로 인해서 이런 순환매가 뚜렷하게 미국에서는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 아이고, 파란색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미국은 순환매가 돌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동조화가 되어 버려서 네. 업종이 다 함께 빠지거나 그런 모양새가 좀 짙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순환하는 시장 어디가 올라갈지 어디가 빠질지에 대한 그걸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AI 투자 사이클 고점 논란 7월 나오면서 빠지고 그리고 중국 CSMT 어쨌든 반도체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제 확대되면서 빠지고 금리까지 튀면서 이제 금리 인상하니 많이 이런 얘기 가능성 높아지면서 그렇죠. 또 네. 빠지고 그리고 국내 반도체 어쨌든 쏠림 현상이 나왔던 것들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8월 달 초에 또 들어서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달라졌었어요. 보면 이제 뭐 어쨌든 소프트웨어 업종 올라가고 네. 그리고 금리 어쨌든 완화되고 유가 안정되고 그리고 어쨌든 캐펙스 투자 어쨌든 확대하기로 얘기 나오고 레버리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안 나오고 이러면서 또 시장이 되게 많이 매크로 변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부분도 많고 8월엔 또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7월은 이랬는데 8월은 어떨까? 이거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주인 거는 맞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다. S&P 지수나 QQQ나 미술 기술주 ETF들 대비해서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네요. 도표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어 업종으로 가져갈 것과 새틀라이트로 가져갈 업종에 대한 구조를 좀 이제 픽스드 고정적으로 좀 짠 상태에서 이제 기술 섹터 ETF나 이런 거는 이제 일부 편입을 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예측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 시장이 빠져도 어쨌든 어느 정도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죠. 시장이 올라갈 때도 먹으면서 시장이 빠질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소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지수랑 커버드 콜을 같이 섞는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네. 주와 커버드 콜. 콜이라는 상품을 왜냐하면 지수는 보통 상승할 때 상승에 따른 상승 수익을 얻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빠지면 그냥 마이너스 손실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운이 좋으면 순환 매장이 오면 수익을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지수에 붙여서 그냥 상승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전략과 그리고 결국에는 둔화됐을 때 횡보하는 장에서도 또는 조금 약세장이 이어지면서도 배당을 꾸준하게 인컴을 받아갈 수 있는 월배당 구조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형식의 커버드콜 상품을 섞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내가 지지선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커버드콜이 하락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손실이 나요. 하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을 얻은 것을 이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분은 일부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내가 업종을
뭐 2차 전지, 금융, 뭐가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타이밍 맞춰서 일일이 매수를 하는 건 그게 너무 너무 어렵기 힘들죠. 때문에 네. 지수 사면서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커버드 콜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같이 가지시면 판단에 따른 미스도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어느 정도 상승장에서도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 버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네. 논리이고요. 물론 모든 커버드 콜 상품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뭐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은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사실 근데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 지수 기초 자산을 상승률만큼 못 따라가요. 그쵸, 보통.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 상승 따라가면서 일부분 따라가면서 배분금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장기 투자했을 때 좋은 기초 자산 S&P나 이런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시면서 같이 커버드 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지수랑 커버드 콜 그리고 대체 자산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나 기술 섹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근데 커버드 콜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의 뭐가 가장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을 많이 가져가시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한지 아닌 자본 차익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배당도 가져가시고 싶은 것이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가기면서 저변동성을 원하신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놨는데 사실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코어, 위성 인컴, 위성 성장주 그리고 기타 위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가지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어가 되는 거는 항상 저는 S&P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나스닥이 아니라 S&P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 테크예요. 집중돼 있으니까. 테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이 베타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P를 가져가시면서 장세가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거나 추세적으로 모멘텀 장세라고 판단될 때 나스닥 비중을 더 늘리시거나 교체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레벨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드신다면 결국에는 코스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덱스 200을 가져가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배당을 조금 더 일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코스피도 일부 추종하는 형태의 ETF가 더 낫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배당이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배당도 있고 이제 네. 코스피 주도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네. 포트폴리오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ETF를 어떤 종목들은 네, 궁금하네요. 이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인데 그게 지금 타이밍 코리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뒤에서 더 말씀드릴 네.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픽스드로 가져가되 이제 하반기는 제가 미국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시라고 계속 거듭 네네. 말씀드리고 하시고 있어서 있죠. 어쨌든 비중은 뭐 60%라고 하면 40대 20,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 나게 비중을 좀 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어 안에서도 네네. 이게 60% 비중이다 하면 S&P 500을 40,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한 ETF를 20 정도.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 네.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위성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교체를 하고 리밸런싱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을 조금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인컴용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커버드 콜은 이제 비중을 성향에 따라서 비중을 확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네. 비중을 많이 안 가져가면서 배당 성장 ETF랑 섞어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친구도 위성 인컴으로 가져가는데
다른 시점보다 지금 인컴 비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면서 장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커버드 콜을 가져갈 때는 근데 저는 국내 커버드 콜을 솔직히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국내 커버드 콜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사실 V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커버드 콜은 가장 안 좋습니다. 아, 네. 하방 손실 때려 맞고 위로 올라가는데 충분히 못 올라가면 수익을 못 먹고 그냥 똔똔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뭐 계속 원금이 계속 녹아내리는 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커버드 콜보다는 차라리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나 아니면 좀 타이거에서 나온 다우존스 커버드 콜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슈드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죠. 배당 성장 네. ETF 기반의 커버드 콜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좀 섞어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베타도 조금 더 낮추면서 내가 배당률도 8에서 9% 정도 최소는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아까 제가 그 외에 또 반도체를 아예 버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버리면 포모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도 일부 비중을 가져가되 반도체 탑2 이런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좀 글로벌 비중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MD라든가 이런 CPU와 관련된 업체들까지 포함해 하고 있는 SOXX 같은 친구나 속스와 같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2사랑 이제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D램 같은 ETF를 조금 담으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비중이 반도체 탑2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좀 아쉬운 소리인데 뭐 그거는 제 개인 얘기니까. 근데 반도체를 버리면 포모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 올라갈 때도 반도체가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포모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주도주는 계속 주도주니까. 그렇죠. 주도 업종이라는 사실은 일정하고 네. 어쨌든 케이펙스 투자 지속된다라는 이제 전제라면 결국에 반도체 수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꺾이는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가격이 꺾이면 조금 의구심을 가질만 하지만 가격이 안 꺾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도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GPU 중심에서 이제 CPU나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계속 이제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에 뭐가 갈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 전반에 걸쳐서 좀 밸류 체인으로 가져가고 또 우리 보시면 코스닥 소부장이나 소부장 미국의 소부장 뭐 팸리스 뭐 이런 애들도 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확인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로 접근을 하셨을 때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하방이 지지될 수 있고 좀 다각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중을 근데 위성 인컴보다는 낮게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근데 어쨌든 코어 지수와 배당 인컴 커버드 콜 같은 상품 비중을 최대치로 올려서 이제 좀 기반을 닦아 놓고 네. 나머지로 이제 알파 플레이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을 위한 편입이 아닌 그냥 일부 인플레이션 해지나 이제 자산 분배를 위한 용도로 금이나 이런 친구 단기 채권 이런 친구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금 같은 말씀드려요.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은행도 산다고 하는 뉴스가 있고 네네. 뭐 이제 큰 손들이 좀 움직인다. 그만큼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네네. 보면? 지금 레벨 수준에서는 금이 오히려 더 올라갈 구간이 조금 더 많아서 오히려 그리고 다들 지금 금은 기대가 낮아요. 네.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낮다 혹은 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에 더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높다. 좀 네. 보고 있어서 오히려 금 같은 거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편입시키시고 그리고 어쨌든 머니마켓
이제 파킹형이나 이런 활용하셔서 현금 비중도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라.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빠졌을 때 내가 위성 성장주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그때 넣으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때 대응이 굉장히 세밀한 비중 조절이 더 필요한 시기라서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조금 배치를 하고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한 4-5개 정도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네. 4개 플러스 알파가 있군요. 네, 네. 하나하나 그러면 저희가 네.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타이거. 기술 섹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고요. 네. S&P랑 코스피, 배당. 그리고 세 번째는 커버드 콜인데 네. 커버드 콜 중에서도 나스닥을 추종을 하는 데일리 OTM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조금 더 주가 상승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패시브형 커버드 콜인데 배분율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런 친구를 하나 넣었고요. 원래 변동성이 커버드 콜은 높을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더 높아요. 네. 다만 원금 손실에 대한 원금이 녹아낼 수 있을 부분이 변동성이 커지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지만 어쨌든 배분금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무난한 상품을 S&P 지수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을 넣었는데 네. 이 친구는 어쨌든 배분금률을 정해놓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그때 장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제 옵션을 매도를 해서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어쨌든 배분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을 활용하기가 더 좋다 해서 제가 이런 친구들 연 8에서 9% 정도 나오는 친구. 그 위에 나스닥 데일리 커버드 콜은 조금 높습니다. 한 10% 이상 20% 안쪽 뭐 이렇게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조금 배치를 해봤고요. 네. 좀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지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액티브가 안 들어간 친구들은 수수료가 보수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편입시켜서 비중을 확대하기 좋고요. 근데 액티브는 그때 조금 비중은 조절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좀 가져가시는 메리트가 있다. 근데 보시면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보수가 낮아요. 네. 높지가 않아요. 배분율 여기 보시면 21.65에 9.24%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지 않고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셨을 때 커버드 콜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넣으시게 되면 오히려 내 배당금 설계할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속스라고 하는 친구 네. 아시죠? 네. 네, 국내판 속스 같은 그런 느낌의 ETF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져가시면 좀 어쨌든 주도 놓치지 않으면서 배당 인컴도 따박따박 받아가시면서 지수 상승률만큼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종목 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그 좀 지수를 아무래도 많이 추종을 하다 보니까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좀 큼직큼직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종목 개수가 구성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넓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미국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보시면 확실히 장기 성과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커버드 콜들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은 네. 장기로 끌고 갈 만한 ETF는 아니고 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음. 단기로만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커버드 콜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고 횡보할 때 더 유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더 프리미엄을 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가져갈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원금이 계속 녹아내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언더퍼폼한다. 라는 측면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횡보장에서 더 유리한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가져가면 배분금이 높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주가가 계속 빠져도
월 형식으로 배당이 나오니까 분배금에 대한 네. 니즈가 있는 니즈가 분들. 있는 분들이 보통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친구들을 하나 가져가시면 내가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들어오는 월세가 있고 네. 그리고 지수 상승이 만약에 여기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든 어쨌든 올라가든 그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날 수 있는 수익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 티어로 가져가셨을 때 내가 판단 미스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 네. 채권 혼합형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채권 혼합도 어쨌든 채권이라는 쪽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채권 혼합형과 커버드 콜 ETF를 좀 비교를 지금 하자면 약간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횡보적인 하락장에서 약간 사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채권 혼합형은 주식이랑 그냥 채권을 네. 합해 놓은 형태잖아요. 네. 근데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주식이랑 파생 상품을 이제 섞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을 매도를 해서 얻은 이제 프리미엄 수익 네. 배분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요. 방어적인 느낌이 아니었군. 저는 되게 방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 박스피에서 가장 뭐 현명한 선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커버드 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V자 반등할 때는 커버드 콜이 굉장히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네. V자 반등할 때 채권과 빅테크 혼합형은 전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수익률도 그대로 좀 흡수를 할 수 있고. 일단은 뭐 둘 다 채권이랑 주식의 방향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좋을 거고요. 근데 지금 채권 움직이는 거 보시면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채권의 영향력은 조금 더 미미하고 오히려 주식이 올라갈 때 더 급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더 커요. 근데 이제 주식이 만약 빠진다고 하면 이제 좀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이 횡보를 해도 배분금은 나오잖아요. 네. 따박따박.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내가 어쨌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금 배당 받는 거를 이제 지수나 반도체에 재투자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얻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이 옛날과 다르게 옵션을 100% 매도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네. 아니고 일부만 매도를 해서 어쨌든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커버드 콜들도 나왔어요. 네. 2세대, 3세대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친구들 보시면 배분율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게 낮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 상승도 더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놔서 이제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선택지는 더 많고 활용을 잘만 하시면 분명 더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어쨌든 내가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장이 이게 항상 올라가는 롱 포지션으로만 우리가 투자를 보통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인버스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장이 그러면 안 가고 횡보할 때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냥 온전하게 롱을 포지션을 가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횡보 구간을 버티시는 게 되게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회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커버드 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연금 계좌 내에서는 이제 커버드 콜을 활용을 해서 배당을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금액 200, 300 이런 식으로 내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지수랑 커버드 콜 전략을 연금 계좌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5가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ETF에 대해서 쭉 확인해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좀 궁금하다고 했었던 그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ETF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배당이라고 해도 딱 보니까 삼전 닉슨은 일단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이름이 플러스 배당 액티브인데 사실 이 친구는 상승장에서 주도주 비중을 늘리고요. 액티브니까. 네, 하락장에서 배당주 비중을 늘립니다. 오. 좋네요.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다니. 운용력이 이 비중을 조절을 해서 그렇죠. 포트폴리오 로테이션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걸 특별 배당 형태로 또 지급을 합니다. 네. 연 2회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 타임이 3년 동안에 이 특별 배당을 꾸준하게 계속 지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연율로 따지면 특별 배당까지 포함해서 한 8% 정도 연 배당 지급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특별 배당 여지없이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구들도 그냥 내가 코덱스 200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가져가시고 싶고 이제 어쨌든 연금 계좌에서 배당 ETF를 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넣으시는 방법도 저는 괜찮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보다 베타가 그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 이제 뭐 라이즈 대연고 배당이나 이런 좀 어쨌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 대비해서 네. 조금 더 완만해요. 주가 상승률이. 베타값이 근데 좀 낮다. 대신에 이제 배당을 그러면서도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는 요런 친구는 비용 수수료는 조금 높긴 하지만 타임이 원래 높아요. 네. 근데 그래도 트랙 레코드가 되게 괜찮은 ETF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그 특정 ETF를 홍보하거나 이제 너무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비교를 해서 뭐가 더 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너무 이렇게 돈을 받고 홍보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네. 홍보를 할 해주셨으면. 거면 이 운용사에서 나오셔가지고 홍보를 하실 거지. 우리는 정말 많은 ETF 네. 상품이 지금 나와 있고 ETF 시장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 ETF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지 힌트를 매주 좀 가져오고 계시는데 저는 타임코리아 이 상품을 지금 수익률만 비교를 했을 때 네. 굉장히 한 달 기준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 방어가 된 것 같고요. 낙폭이 크긴 합니다만 조금 덜 한 것 같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90% 정도의 성장을 했으니까 이것도 배당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액티브다 보니까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 비율에 대한 조정도 되고 이것도 괜찮은 상품인 것 같긴 해요. 네. 저걸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전에 이제 잠깐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미국 ETF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요거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네. 지금 보면은 1사분면 쪽에서는 뭐 제피를 비롯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ETF들을 쭉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낙에 미국 쪽에 있어서의 투자, 배당 투자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하기 위한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요거 이제 ETF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네. 그 커버드 콜이 미국 거를 벤치마크에서 나온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피 같은 친구나 제피큐 같은 친구가 가장 좀 유명한데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제피는 S&P 500 그리고 제피큐는 나스닥 기초 자산을 가져가면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가져가는 친구들이고요. 네. 결국에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낮으면서 배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친구는 없고요. 네. 항상 변동성이 높으면 이제 배당이 높고 약간 이게 트레이드오프 구간이 항상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매도 비중을 100% 쳐서 높은 기초지수를 기반으로 투자하고 있는 친구는 저희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어쨌든 높은 배당을 지급을 하겠죠. 네네. 근데 대신에 상승을 포기를 해요. 상승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0% 더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옵션 매도 비중을 이제 적게 가져간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주가 상승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본 차익을 더 챙겨서 가기 때문에 자본 성장력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제피는 가장 안정적이고 네. 맨 위에 있는 친구들은 배당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QQQI나 JPQ나 SPYI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높은 배당과 이제 자본 차익을 동시에 둘 다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이지만 환상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어쨌든 개선된 커버드 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도 높으면서 어느 정도의 좀 저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맞춤형 ETF 옵션에서 저희에게 4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한 5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코어를 한 50에서 60 정도 나머지 위성으로 이제 새틀라이트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인컴도 있고 뭐 다채롭게 지금 비율 설정을 해주셨어요. 오늘 소개해준 상품에서 그럼 조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지수 상품, 배당 커버드 콜 상품, 그리고 성장주 반도체 쪽이나 뭐 기술 섹터 그리고 금이나 단기 채권 요 정도로 딱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짜 놓으시면 장이 뭐 어쨌든 흔들리든 뭐가 됐든 간에 꾸준히 가져가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조금씩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오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트폴리오로 구조를 짜서 가져가실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좀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몇백 %씩 나다 보니까 네. 이제 빠른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고 저도 뭐 당연히 부자 되려면 빨리 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좀 일궈서 혹은 내가 좀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이 지금 이전보다는 사실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그렇죠. 한다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잘하시고 대응 잘하시면 사실 그쪽에서 열심히 수익을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오늘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한 올 겨울쯤에 들리실 거예요. 아 그때 박현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짜라고 했지 한번 네. 들여다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기억 속에서 꼭 남아 계셨으면 좋겠고 코스피가 4.54% 하락, 네. 코스닥은 1.8% 하락. 그러니까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 누렸다가 다시 한번 1%대로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5%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참 항상 우리 박현재 과장님 모실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아. 너무 죄송하네요. 좋은 날 오시기를 저희가 매주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박현주 과장님과 미국 쪽 시장에 대한 비중을 키우라 하면서 다양한 섹터에 대한 ETF나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심 이 변동성이 좀 많이 빨리 잦아들기를 바랐잖아요. 근데 진짜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로 시장이 흔들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포트폴리오 방어적으로 우리가 하락할 때 좀 변동성을 감내할 만한 수준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